네, 그 형이 이제 그 갑자기 신학을 하겠다고, 목사님이 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어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를 집에다 태워다 주느라고 운전하고 가면서 명근아, 뭐 이렇게 주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참 가치 있는 일이고 막 이런 얘기하다가 차가 갑자기 딱 끼어들었는데 빡 하면서 이런 개 삐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아직 내 안에 이 옛날의 내 모습이 죽지 않아서 이런 모습을 보여서 미안하다고 했던, 해서 엄청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오늘 그 세 번째 목표, 교육 목표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심동적이라는 거를 이제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동적 영역의 교육 목표라는 거는 이 신체와 관련된 교육 목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체와 관련된 기능의 숙달, 이런 거를 포함하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첫 번째 단계는 수용입니다. 수용,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걸 수용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태세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딱 자세. 제가 이제 주짓수 한지 이제 5년 조금 넘었는데요. 주짓수 하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정말 어렵죠. 주짓수라는 종목 자체가 되게 과학적이고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또 이렇게 체력도 받쳐줘야지 할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여성분들도 되게 많이 하세요. 제가 원래 다녔던 체육관은 그 서울에 있는 퀸 오브 주짓수라고 그 여성 관장님이 운영하시는 체육관이었는데, 그 주짓수 국가대표가 있어요. 그 국가대표 여자 코치님이 운영하시는 체육관이었는데, 거기 다니면서 이제 되게 강한 여성분들도 많이 만났죠. 그냥 일반인이에요. 회사 다니는 회사원인데 저랑 이제 스파링 하면은 그냥 지고 막,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주짓수에도 레벨이 있고 정말 이제 덩치가 작은 사람도 큰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무술이구나 하는 것들을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단계는 수용이라는 거죠. 수용이라는 거는 직접 당해보는 거죠. 주짓수를. 처음에 제가 주짓수 하러 갔을 때 저랑 같이 운동을 했던 친구가, 제가 그 당시에 한 78kg 정도였고 그 친구는 한 55kg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한 거의 20kg 가까이 차이가 났던 거죠. 보통 여러분 20kg 차이가 나면은, 여성분들은 잘 그런 감이 없겠지만 남자분들은 20kg 차이가 나면은 정말 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압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도 배운 지 6개월밖에 안 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배운 뭐 멸치 고등학생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그 친구가 누르고 있으니까 꼼짝도 할 수 없고, 그 친구가 딱 저를 누르고 있는데 정말 되게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어떻게 빠져나올 방법도 모르겠고 막 온갖 방법을 다 써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경험을 해보는 게 수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태세죠. 태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를 우리가 태세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주짓수를 배우러 가서 옷도 사입고 준비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태세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유도 반응입니다. 복잡한 기능들을 배우는 초기 단계. 그래서 주짓수를 하려면 처음에 그 새우빼기라는 동작을 익혀야 되는데요. 새우처럼 슉 하면서 빠져나오는 그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을 배우는 거를 우리가 이제 유도 반응, 새우빼기 그런 것들을 유도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세한 움직임들을 익혀야 그 다음에 복잡한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배대 대치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기술이냐면 상대를 잡고 밀었다가, 상대를 밀면 상대가 안 밀리려고 앞으로 힘을 확 주면서 같이 밀거든요. 그럼 상대가 내 쪽으로 확 밀겠죠? 그러면은 나도 같이 미는 척을 하다가 바닥에 누우면서 발로 빵 차서 뒤로 넘기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아마 게임 같은 데서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임을 하지 않을 확률이 없겠지만 말이죠. 근데 그렇게 이제 배대대치기를 하면은 이제 뒤로 확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처음 당해보는 사람은 요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보통은 상대가 땅을 못 짚게 하기 위해서 양팔을 잡은 상태로 그렇게 딱 던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땅바닥에 떨어질 때 얼굴을 막으면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얼굴을 막으면서 이렇게 찡그리면서 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넘어질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딱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손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떨어질 때 머리부터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넘기면은 그때 이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한 상태로 꽝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목이 다칠 수가 있어요. 경추가 손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넘어갈 때는 고개를 숙여야 돼요. 내 배꼽을 본다 생각하고 고개를 숙여야 한 바퀴가 빙글 돌아가면서 목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유도 반응이라는 거죠. 또 제가 이제 유도 얘기를 했다고 해서 유도 반응 그게 아니라 이런 반응이 있다는 거죠. 복잡한 기능을 배우기 앞서서 이런 기본적인 원리들을 이해하는 단계, 그거를 우리가 유도 반응이라고 한다. 네 번째는 기계화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주짓수를 할 때 잘 모르니까 어떤 동작을 할 때 그런 단계들을 생각하면서 움직여요. 근데 이제 주짓수 연차가 조금씩 쌓이고 2년, 3년 이렇게 되면서부터는 그 어떤 포지션이 유리한 포지션인지 알기 때문에 조금씩 움직이는 거죠. 조금씩 자연스럽게 이 상황이 오면은 생각하지 않고 몸이 먼저 반응해서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단계가 기계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동화가 된다는 거죠. 내 몸 안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바뀌는 거. 그걸 자동화라고 합니다. 기계화라고 합니다. 기계화. 근데 이제 기계화가 이루어졌어도 처음에는 온 힘을 다해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주짓수 시작한 지 한 3, 4개월 됐을 때 그 아까 말했던 그 멸치 고등학생 말고 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걔도 이제 키가 조그맣고 뭐 이렇게 덩치가 작아. 근데 걔가 나보다 한 3개월 먼저 왔다고 관장님이 누구누구야 너 한 손 쓰지 말고 저기 명근이 형이랑 스파링 좀 해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잖아요. 3개월밖에 더 배우지 않았는데 팔을 묶고서 게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팔을 묶고서 스파링을 했어요. 근데 못 이기겠는 거야. 근데 자존심 상하잖아요. 나보다 10살 아래인데. 그러니까 막 죽을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힘을 쓸 때 어떻게 쓰죠? 벽이 있다. 벽을 밀 때 여러분 이 벽을 힘껏 밀어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밀죠? 후 하면서 미나요? 그게 아니라 흡 이렇게 밀죠. 숨을 참고 밀게 되는 거죠. 흡 하고 근육을 짜내서 민단 말이죠. 흡 이렇게 밀어요. 근데 주짓수는 스파링 보통 5분에서 6분 하거든요. 흡 이거를 5분 동안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숨을 참은 상태에서 계속 밀고 근육은 수축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머리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돼가지고 막 귀에서 삐 소리가 막 나면서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3개월 정도 배웠기 때문에 기본적인 동작들은 저도 이제 조금은 익혔는데 그 친구한테서 빠져나가려고 온 힘을 다 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요즘에 저한테 그런 식으로 도전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납니다. 보통 저보다 키가 크거나 덩치가 크거나 아니면 조금 젊거나 한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식으로 도전을 하죠. 그러면 저는 힘을 쓰지 않은 채로 그 친구들을 넘겨뜨리고 아니면 약간 굴욕적인 포즈를 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저런 아저씨한테 질 수 없어 하면서 막 최선을 다해서 빠져나오려고 하죠. 그러면 막 져주는 척 하다가 또 홀랑 넘겨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막 또 제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막 숨을 짜내면서 이렇게 막아요. 그러면 계속 그 친구 힘이 빠지겠죠. 그러면서 저랑 똑같이 막 귀에서 삐 소리가 나면서 막 끝나면 이렇게 누워있어요. 그런 것들을 즐기는 거죠. 내가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이런 것들을 딱 느끼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5번째 반응인 복합 외현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힘을 훨씬 덜 쓰고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게 이제 딱 어느 단계마다 그런 것도 물론 있고 또 저도 요즘에도 마찬가지인데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친구가 저랑 이제 맞춰주면서 할 때 저한테 한번 이겨보라고 조금씩 저보다 아주 약간 높게 행동할 때 제가 이걸 넘어서고 싶어서 조금 더 올리면 이 친구 더 올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숨을 참으면서 질러가지고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뻗고 그래서 막 숨을 몰아쉬면서 힘들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단계가 적응입니다. 적응. 이렇게 부드럽게 동작을 하는 것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이제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실전에서 쓸 수 있게 되는 상태를 우리가 적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랑 같이 주짓수를 수련하던 친구 중에 간호사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여자분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밤에 집에 이제 원룸에 살았는데 집에 이제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 집이 2층이었는데 1층 반 정도 계단을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누가 따라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얘가 거기서 딱 멈춰 섰대요. 그랬더니 이 밑에 따라오는 것 같은 사람도 딱 멈춰 선 거야. 얘가 놀랬겠죠. 그래서 이렇게 흘끗 봤더니 이 뒤에 따라오던 남자가 싹 고개를 돌리더래요. 그래서 얘가 놀라서 뛰어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 남자가 갑자기 확 쫓아오더니 성추행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아무튼 성추행을 시도했대요. 근데 이 여자분이 딱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고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뛰어서 도망간 거죠. 근데 도망가는 남자를 뛰어서 쫓아간 거예요. 이 주짓수를 수련한 여자분이 뛰어서 쫓아가가지고 뒤에 딱 매달려서 넘긴 다음에 그 주짓수 기술로 딱 배를 누르고 그 자리에 경찰에 신고해서 감옥에 보냈어요. 감옥에 보낸 건 아니고 잡고 봤더니 군인이었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정말 쟤도 대단하다. 나 같으면은 놀래서 아무것도 못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 친구는 실제로 그 치안을 잡은 거죠. 자기한테 성추행을 시도했던 사람 잡은 거죠.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잡고 보니까 뭐 휴가 나온 군인이었다 뭐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 건장한 군인을 때려잡을 만큼 이 친구가 되게 이제 그 주짓수에 숙달이 되었던 거죠. 그 친구도 그때 당시에 흰띠였고 한 1년 반 정도 운동한 상태였는데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그 자기 몸을 잘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가능하면은 저는 최고의 호신술은 도망가는 게 최고의 호신술이거든요. 제가 그 국가대표 코치님한테 배운 게 그겁니다. 절대로 함부로 호신술을 사용하지 말아라. 이거를 정말 많이 강조하세요. 왜냐면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근력이 약하기 때문에 한 대만 맞으면은 정말 그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괜히 상대를 도발하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도망가라. 도움을 요청해라. 그게 이제 첫 번째 가르침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오는 걸 이제 우리가 적응이라고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7번째는 그 독창성이에요. 독창성. 수용하고 태세하고 유도 반응, 기계화, 복합 외형 반응, 적응 여기까지 다 됐어. 그러면 나만의 주짓수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저는 주짓수 스타일을 어떤 스타일 좋아하냐면 올드스쿨이라는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주짓수를 많이 하냐면 사람들이 막 구르고 막 빙글빙글 돌고 막 이런 걸 많이 해요. 근데 저는 반면에 그런 스타일 말고 딱 꽂아놓고 가만히 있고 막 그런 좀 재미없는 스타일 있죠. 옛날 스타일. 그래서 올드스쿨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올드스쿨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어떻게 제 스타일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만의 동작, 어떤 나만의 스타일로 하는 게 그런 거를 이제 독창성이라고 한다. 같은 어떤 기술이라도 제가 하는 기술, 제가 하는 거랑 또 제 아는 다른 형이 하는 거랑 기술이 미세하게 달라요. 저도 이제 하프가드 많이 쓰고 다른 형도 하프가드 많이 쓰는데 이 한 분은 딱 꽂아놓고 하는 스타일인 반면에 저는 이제 멀리 두고 중심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스타일로 하고 그 형님은 딱 중심을 한 곳에 꽂아놓고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해놓고서 조금씩 먹어가는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둘의 스타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의 교육 목표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각각의 교육 목표마다 단계가 있다는 것들을 설명드렸고 이 단계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계단식으로 올라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인지적에서는 뭐 지식, 이해 쭉 가서 마지막에 평가 이렇게 있고 정의적 영역에서는 감수, 반응 쭉 해서 체화되는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 인격화까지 이렇게까지가 이어지는 거고 심동적 영역에서는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마지막에 독창성까지 이렇게 이어진다 하는 부분들을 오늘 배워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이 교육평가와 교육과정의 관계랑 그다음에 교육평가라는 건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